하승태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AR 이모지를 이용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자신 있지도 않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재미있게 만나보고자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준다면 그것을 역추적하면 끝납니다. 전 시간 공부했던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평행사 변형이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평행사 변형은 정의에 따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질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 준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주어진 평행사 변형을 놓고 우리가 그 네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정의 포함하면 5가지가 되고요. 정의를 뺀 성질을 본다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역추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각형이 주어졌는데 평행사 변형인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각형이 정의에 따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 0번 그림처럼요. 0번은 정의라서 선생님이 0번이라고 썼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경우, 그리고 1번에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 주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평행한 경우. 네,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그림들 모두 보면 평행사변형처럼 생겼죠. 그치? 평행사변형이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것처럼요, 평행사변형은 모두 다 이렇게 생겼어 라는 듯이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름모는 뭐예요? 그 다이아몬드 형태, 그리고 정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암묵적으로 공식화된 그런 모양, 정형화된 모양들이 있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여기 있는 이 사각형들이 평행사변형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5페이지부터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그림으로 모두 쭉 그려놓은 건데요. 이 칠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 하에 평행사변형이 정말 되는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요, EBS 매스에서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현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또 이어갈게요. 드디어 용의자 5명 모두를 잡았군요. 평행사변형 형제 사기단. 그런데 문제는 모두 자신들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는 것. 그들이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주겠어. 용의자 1.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용의자 2.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 용의자 3.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 용의자 4.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 용의자 5.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 사각형은 참 뻔뻔하군요. 평행사변형 모습 그대로 나타나다니. 아니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잘 아시는군요.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의해 평행사변형으로 체포. 안 돼! 나머지 용의자는 쉽지 않겠는걸?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을 잡기 전
간단한 준비 작업. 색종이 2장을 겹쳐서 삼각형을 그린 후 잘라보세요. 합동인 삼각형이 2개네요. 그럼 합동인 이 두 삼각형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각형이 될 것 같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하니까 모두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행? 그렇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이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기억나나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거나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 그렇죠. 이 두 동의각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이 두 직선은 평행. 또 이 두 억각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이 두 직선이 평행. 그런데 이 삼각형들은 합동이었으니까 이 각들의 크기가 같겠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들은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변은 평행.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변도 평행. 평행사변형.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평행사변형을 잡아볼까요? 곧 당신의 정체도 밝혀주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대각선으로 자른 후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이 선부는 공통.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합동. 결국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변은 평행. 마찬가지로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변도 평행. 결국 용의자 2번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으로 밝혀졌으므로 체포! 평행사변형을 잡아라! 평행선에서의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니 그들의 정체를 쉽게 밝힐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용의자 3명의 정체도 쉽게 밝혀질까요? 자,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이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동의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두 직선은 평행하다는 것을 이용했죠? 용의자 1. 참 뻔뻔했죠. 평행사변형의 정의대로 나타나다니.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으로 체포. 용의자 2.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었죠. 결국 억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두 변의 대변이 각각 평행.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으로 체포! 자, 이제 3명의 용의자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일까요? 이미 각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군요. 이거 너무 쉽게 당신의 정체가 밝혀지겠군.
먼저 이 선분의 연장선을 이렇게 긋고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면 이 각과 동의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겠죠? 마찬가지로 이 각과 동의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각이 같고 두 각이 같고 그런데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이니까 이 두 각의 합은 180도. 그런데 이 선분의 연장선에 의해 만들어진 이 두 각의 합도 180도. 결국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로 같다는 건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니까 동의각이네요. 결국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두 변은 평행. 이번엔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면 이 선분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과 동의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 그런데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로 같다는 건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고 결국 이 두 각은 동의각으로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두 선분은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 그러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도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고 이 변과 이 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네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으로 밝혀졌으므로 체포! 이 각과 억각인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 이번에도 간단하겠는걸?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되겠네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각은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고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합동! 합동인 두 삼각형의 이 두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결국 억각인 이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이 두 변은 평행! 마찬가지로 이 두 삼각형도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은 맞꼭지각으로 같으니까 합동! 따라서 억각의 위치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 두 변은 평행!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사각형! 평행사변형으로 체포! 오호! 이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다는 걸 보이면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죠. 이대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자르면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이 두 각의 크기도 같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두 변은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두 각의 크기는 같고 이 변은 공통!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네요.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같으므로 이 두 변, 이 변과 이 변은 억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평행!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으로 체포!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음껏 평행사변형을 잡아볼까요?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경우, 두 쌍의 대변 이렇게 한 쌍 평행하고요. 두 쌍이 서로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 저것이 평행사변형이 되는가, 정의에 따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네, 정의.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두 쌍이 평행하다는 걸 확인을 해준다.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정의에 따르는 내용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제야말로 보겠습니다. 이제야말로 1번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쌍의 대변이 서로 같다. AD와 BC의 길이가 같고 AB와 CD의 길이가 같은 경우. 네, 이 사각형을 보고 우리가 얘는 평행사변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단정 지어줄 수 있는가. 네,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선을 이용해주고, 자, 목표는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끌어가야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보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 그 사각형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끌고 가면서 두 쌍이 평행하다는 거를 결론 내주면 그때 비로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나머지 경우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이 평행함을, 두 쌍이 평행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 설명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경우에요. 먼저 보조선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만만해 보이는 게 평행사변형을 가로지르는, 평행사변형 보면 그리워주고 싶지 않아요? 뭔가 그 대각선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를 그려주게 되면, 자, 그럼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사각형이 잘렸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죠? 네, 합동이 있습니다. 어떤 합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스스스가 돼요. 스스스. 네, SSS 합동이 됩니다. 어떻게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대각선입니다. 이 대각선이 공통선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합동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합동이 된다면 대응변, 대응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 대응변, 대응각에서 특히 대응각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 부분에 동그라미 각을 하나 주면 요 각과 대응각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표시 하나짜리와 공통선으로 이루어진 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삼각형 이쪽에서도 표시 하나짜리와 공통선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죠. 바로 요 부분에 공통각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요 두 개의 각을 보게 되면 바로 엇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엇각인데 위치뿐만 아니라 각의 크기까지 같게 된다는 거죠. 왜 같아요? 합동이니까. 대응각으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의 엇각이 되는데 그 크기까지 같다는 것은 평행하다는 것을 말해 줄 수가 있죠. 어디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두 편이 평행합니다. 평행 표시 이렇게 그어줄 수 있죠. 자, 또 있잖아요. 또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대응각도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 별표를 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엇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평행 우리가 또 찾아줄 수가 있죠. 파란 선을 봐보세요. 이렇게 파란 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 별각이, 별 표시된 부분의 각이 서로 엇각이면서 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 선분, 파란 직선은 마찬가지로 평행임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평행 표시까지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대각선을 하나를 그어줌으로써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이야기까지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정의에 따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므로 이 사각형,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나머지들도 모두 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평행함을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다면 도전해봐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조건 하에 이때도 우리가 평행함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평행함을 보여줄까요? 각이 막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엇각, 동위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크기가 같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평행이라는 결론으로 이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 우리가 각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경우인데요. 그 조건 하에 동위각, 엇각을 이 상태에서 이야기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보조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조선. 여기에서의 보조선은요, 바로 연장선이 되겠어요. 연장선을 이런 모양으로 그어주게 된다면 이 바깥 부분에 있는 각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사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두 쌍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얘랑 더했을 때 80도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어 주었을 때 이 직선 부분이 바로 180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우리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표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얘와 얘가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동위각이에요. 동위각, 위치가 같은 부분. 우리가 교차로를 쭉 가는데 뭐 한시 방향이면 또 다음 교차로에도 한시 방향이 있겠죠? 네, 그 위치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런 경우에 평행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어떤 선분이 평행하게 되나요? 바로 얘하고 평행합니다. 한 쌍의 평행함을 보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연장선이 아니라 다른 쪽의 연장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얘랑 마찬가지로 동위각이 돼요. 그럼 평행인 부분은 어디? 얘하고 평행하죠. 네. 따라서 한 쌍이 평행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한 쌍이 있었고요, 또 지금 한 쌍이 나왔으므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이고, 그럼 정의에 따라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까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을 때, 지금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때 주어진 사각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흐름 알겠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두 쌍이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는 거지, 뭐 당연시 되는 만큼 쉬운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점차 2학년 과정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또는 뭐 논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중3의 고등학교까지 가며 점점점 더 어렵고 고차원적인 논리 논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을 점점 다루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해준다는 조건이에요. A, B, C, D까지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O라고 표현해 줄게요. 자, 이런 경우에 대각선 AC와 BD를 그었더니 서로 그 반을 잘라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누구나 처음 보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진짜 천재성, 되게 감각이 좋은 것이고, 보통은 누구나 고민을 하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운데 점을 O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 AO와 CO, 그리고 BO와 DO의 길이를 우리가 같음을 표시를 해줬는데요.
뭔가 좀 보이려고 하나요? 아,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 또 뜬금없이 합동이요? 합동을 말해주면 어떻게 되니? 대응변, 대응각.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평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에는 동의각, 엇각입니다. 그래서 합동해서 대응각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합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삼각형 AOB와 삼각형 COD가 서로 합동임을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서로 합동이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합동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사스, 아싸를 통해서 RHA, RHS까지, 네, 총 5가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요 2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결정을 지어줄 수 있죠. 네,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2개가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한 변이요. A, B와 C, D가 같다? 그거 아직 말 안 했어요. 이거 평행사변형 아니야. 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맞꼭지각을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2개의 맞꼭지각이 같음을 확인을 해 줌으로써 어떤 합동이요? SAS가 되겠습니다. SAS 합동 조건에 의하여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이루어진다. 자, 합동이 됐으므로 대응각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C, X로 표시한 이 부분과 대응각으로 맞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대응각이 어디예요? 이 부분을 보면 파란색 끄트머리에 있는 각이 되잖아요. 따라서 저쪽 삼각형에서도 파란색 선분, 변에 대한 끄트머리 각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끄트머리니까 이 부분에 X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각을 우리가 Y라고 표시해 볼까요? 여기를 Y라고 주면 여기도 똑같이 Y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평행선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평행선이 어느 부분일까요? 이때 약간 헷갈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돌려보면서라도 좀 그 부분을 잘 살펴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AB와 CD가 평행일까? AD와 BC가 평행일까요? 선분이든 직선이든 어떤 부분이 평행일까요? 여기에서는 AB와 CD가 평행입니다. 자, 엇각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때 헷갈려진다면 1학년 때 봤던 평행선의 성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선분 하나 나오고 이렇게 또 선분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요 X부분 엇각으로 눈에 확 띄나요? 그렇죠. 엇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 하에는 평행선분이 AB와 DC 또는 CD라고 해도 되고 그 선분이 평행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평행선은 두 선을 나란하게 그어주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요 AB와 DC 또는 AB와 CD 모두 다 허용이 되겠어요. 직선은 바꿔 써도 상관이 없지. 직선 AB, 직선 BA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 B, C, D로 순서 맞춰 써주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삼각형을 보게 되면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을 2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어떤 합동? 사스가 되겠습니다. 변, 각, 변 부분이죠. 네, 변, 각, 변 부분으로 SAS 합동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 그림을 그려주게 된다면 AD와 BC도 평행임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AD와 BC가 평행이다. 따라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고로 이 주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같은 스타일로 가고 있죠. 네, 결국 두 쌍의 평행함을 보여주는데 우린 초점을 놓고 그를 위해서 잔머리도 굴려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는 그 결론에 이루었을 때 끝났다. 이제 끝났노라 이렇게를 해줄 수 있는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거 이제 개수로 보면 5번째 거죠. 자, 이때의 조건은요 한 쌍이
서로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대요. 이 조건 하에 여기서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한 쌍이 평행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함만 보여준다면 얘는 바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에서요, 이미 평행이라는 조건도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면 얻각, 동위각이 존재하면서 더구나 그 각의 크기가 같다. 네, 바로 합동. 여기서 또 합동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자, 합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고, 어떤 조건에 의한 합동인가요? 네, SAS가 되겠습니다. SAS 합동에 의하여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대응각이 존재하겠죠? 크기까지 같아요. 따라서 평행이다.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린 역시 이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익혀두어야 이제 다음 여러 가지 사각형 갈 때 좀 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5가지 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구나 그것들을 만족한다면 진짜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 직전에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게 뭐예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고, 평행과 밀접한 것이 바로 얻각, 동위각이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들 통해서 얻각과 동위각이 같으면 평행이라는 것도 결론을 이룰 수 있고, 그럼 얻각이나 동위각이나 각을 좀 우리가 논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게 뭐예요? 합동. 합동이 나와야 대응각이 나온다. 그렇죠? 결국은 주어진 임의의 사각형에서 합동을 보여주거나 대응각을 찾아서 또 얻각, 동위각을 보여주거나 그것이 같음을 확인해 주면서 평행함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흐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흐름 잘 기억해서 충분히 또 연습해 주면 점점 고급스러운 고급진 그런 수학 공부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용기를 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가 있으면 결론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된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명이라는 거 공부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